시작합시다. 1042번부터 질문. 뭐부터 뭐가 있을까? 44번. 응? 1044번. 그 다음에 65번. 65. 확 뒤로 가서 21잖아. 네. 그 다음 54번. 52. 55, 56. 빨리도 검토해. 응? 또 뭐라고 했어? 없어? 끝이야? 자, 이제 시작하면 될까요? 자, 번호 봅시다. 1043번부터. 자, 문항번호 1044번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kx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녀석의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거, 얘를 연립을 했을 때 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얘 연립하면 우리가 어떤 방정식을 풀게 되냐면 결론적으로는 x의 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3이 되실 거고, 이 녀석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만나지 않도록 한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실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지. 그치? 실근이 없으니까 이 녀석의 판별식의 값이 뭐가 되길 바라는 거는 0보다 작길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k의 제곱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k의 범위값은 2루트 3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마이너스 2루트 3보다는 마이너스 2루트 3보다 크고, 그 다음에 2루트 3보다 작겠죠. 2루트 3이라는 건 대략적으로 얼마의 값을 가져오면 1.732 정도. 얘가 그러니까 3.4로 시작하는 i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3.4로 시작하는 i가 될 거니까 결국 우리가 원하는 k라고 하는 거는 정수값이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해서 3까지가 가능하시겠죠? 됐니? 그러니까 7개죠. 됐어요? 자, 넘어갑시다. 자, 얘네가 연립해져 있고 이 녀석의 해가 밑에 뭐랑 같다라고 했을 때 A, B의 값을 구해봤습니다. 일단 이 녀석의 해부터 구할게요. 이 녀석의 해부터 구할 건데 첫 번째 녀석의 해라고 하는 녀석은 이 식을 우리가 1번식이라고 했을 때 이 1번식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마이너스 2와 1 이렇게 되는 그래프죠? 맞니?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시는 녀석의 해의 값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의 범위값을 가질 거예요. 양수가 되셔야 되니까. 그렇지? 자, 두 번째 식은 애들 넘겨서 정리를 하게 되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시는 녀석이 되시겠죠. 2, 1, 4,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시는 건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4가 되는 녀석. 원하시는 범위값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시겠습니다. 됐니? 그러면 1, 2에 의해서 1과 2에 의해서 겹치는 부분을 은혜가 그려보시면 아는데 이렇게 해서 겹치는 부분은 1보다 크거나 같고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셔야겠죠? 맞니? 그러면 이러한 해를 갖고 있는 2차 부등식의 형태를 실제로 우리가 만든다고 하면 얘가 1, 4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녀석이니까 x-1에 x-4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형태에서 출발해서 만들어지는 아이일 거고요. 여기에다 무언가를 곱하셔야 되는 형태죠. 근데 얘를 풀어냈을 때 애들의 형태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x의 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b라고 써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죠. 됐니?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여기다 무언가를 곱하는 녀석에서 a를 만약에 곱한다라고 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고 a 값은 음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얘를 전개했을 때 나오는 녀석이 ax의 제곱 마이너스 5ax 플러스 4a가 0보다 작다인데 위에 식과 밑에 식을 비교하게 되면 이 부분에 1차항이 계수 때문에 a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시는 거고 a가 마이너스 2가 나오면 b의 값은 마이너스 8이 나오셔야죠. 그치? a 마이너스 b의 값을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a에서 b를 빼게 되면 6이라는 값을 가질 거예요. 그치? 자, 54번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146 146이라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 됐어? 그러면 이 그림에 맞춰서 위아래를 그려볼 건데 얘를 우리가 만약에 빨간색으로 표시한다고 하면 좌우로 벌어진 애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의 그래프를 파란색으로 그리면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사이 범위가 나오게 될 텐데 우리가 이가 1과 4가 되게 만들어지려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여기가 여기서 겹쳐야 되겠죠. 맞아? 즉 얘가 1, 여기가 4, 여기가 6. 그러니까 이 녀석이 갖고 있는 해의 범위값이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6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셔야 되고 이 녀석이 갖고 있는 해의 형태가 4보다 미안해 4보다 작구나 4, 6이지 얘가 위에가 4, 6 밑에가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4보다 작거나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주셔야겠다는 거죠. 됐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인수분해 형태가 x-4에 x-6의 형태를 가질 것이다. a 값은 마이너스 10이고 b 값은 24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x-1에 x-6의 형태를 가질 것이다. c 값은 마이너스 7이고 b 값은 6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됐어?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우리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할 거예요. 그치? 그럼 얘네를 싸그리 다 더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13이 되시겠죠.
됐을까? 자, 이 녀석의 해가 존재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우리가 사실 위에 거는 풀 수 있죠? 이 위에 거. 뭐 인수분해 형태가 x 플러스 x 마이너스 5에 x 플러스 3으로 정리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x는 5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 아니야? 잘못 썼나? 잘못 썼네. 플러스 5에 마이너스 3이겠네. 마이너스 5보다 작다. x가 3보다 크다가 나오셔야 된다. 맞나요? 나 졸립냐? 눈이 시뻘게. 자, 밑에 있는 녀석은 사실은 그냥 절대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하나씩 그냥 푸셔야 돼요. 무슨 소리냐? 이 녀석의 형태는 이 녀석의 경우에 첫 번째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은 x-a가 1보다 작다의 형태를 띠실 거고, 그러면 x는 1 플러스 a 플러스 1 플러스 a로 씁시다. 1 플러스 a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풀리겠죠? 맞아요? 자, 두 번째, x가 a보다 작다라고 쓰면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되고요. 그치? 이 식을 정리하면 x는 a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셔야 돼요. 크거나 같다. 병신 아니? 됐어? 그러면 우리가 원하시는 이 녀석의 해 형태는 얘가 해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즉 얘가 해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a-1보다 a 값이 1 플러스 a 값이 클 때잖아요. 당연히 크겠지.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가 원하시는 건 a-1보다 x가 크고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 두 번째 식의 형태의 해가 될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식의 형태의 i를 보시면 수직선상에다 우리가 표시를 할 때 이렇게 보시겠죠? 이 녀석의 형태는 마이너스 5보다 작아요. 3보다 커요. 이 녀석의 해 형태의 범위가 없으려면 지금 여기다 그릴 이 녀석은 여기 안에 a-1보다 크거나 같아요.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되면 되겠죠? 하나 맞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5보다 a-1이 클 건데 같아도 해가 없는 거 맞니? 둘이 같으면 해가 없다. 얘가 여기 달라붙으면 겹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죠. 같아도 해가 없는 거지? 마찬가지로 존재하도록이야? 이런 젠장. 존재하도록이면 상황이 다르네요. 뭐 이렇게 그려주면 안 되네요. 망했네. 다시 그려야 되네. 문제를 잘못 읽었군요. 마이너스 5보다 작다. 보다 크다.
파란색 그래프가 이쪽에서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소리네? 맞아? 그럼 무슨 소리가 되는 거냐면 a-1의 값이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또는 a 플러스 1의 값이 3보다 커야 겹치는 부분이 생겨요. 졸라 놀려. 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원하시는 해 형태는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a가 4보다 큽니다가 나오시겠네요. 자연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2보다 크다가 나와요? 그럼 따라서 우리가 원하시는 답의 형태는 3이겠네요. 그치? 이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가 알파, 베타 사이일 때 알파, 베타 값을 구하시오는 그냥 하면 되지 않나? 문제를 너무 어렵게 보신 것 같은데 자, 이 녀석이 0인데 얘가 허근을 갖는다. 그러면 판별식의 값이 0보다 작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의 4분의 D를 쓸 것이고 그러면 4K의 제곱 마이너스 A씨니까 K의 제곱 플러스 1의 값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 맞습니까? 그러면 3K의 제곱이 1보다 작다가 나오시는 거잖아요. 맞아? 그러면 얘네들은 아니면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될 것이고 얘가 K축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 아니 이렇게 보다는 사실 너네한테 이게 보여주긴 하겠구나. 이렇게 돼서 여기다 맞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보다 K값이 크고 루트 3분의 1보다 작다. 이 녀석을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를 알파, 얘를 베타. 알파, 베타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됐을까요? 실전 트레이닝 문제는 풀어오시면 됩니다. 48번부터 51번까지 풀어오시면 되고 오늘 경우의 수를 쭉 정리를 다 하게 될 것 같은데 숙제가 많은데 어떻게 해오실 수 있을까 모르겠네. 근데 사실 오늘 끝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오늘 이제 월요일이잖아. 그러니까 오늘 해서 순열 끝내고 다음 시간에 순열 질문 받고 조합 나가고 조합 나간 거 숙제 주고 숙제 준 거 목요일에 풀이하고 그 다음에 다음 목요일 아니라 금요일날 풀이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이나 월요일 중에 행렬 나가고 수요일에 풀이하면 끝나는 거죠. 사실 그렇게 나가야 되는 상황이야. 숙제량이 조금 많아질 거니까 양해를 좀 부탁을 미리 드릴게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좀 많이 풀어보는 걸로 가고요.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되는 거는 앞에 있는 155번까지 설명을 다 했던 거, 155페이지까지 설명을 다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맞지? 156페이지부터 이제 하면 되는 거고, 156페이지는 풀었어? 73번까지 숙제 안 했어. 73번까지 숙제였나? 그렇게 많이 줬나 내가? 예?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아는 73번. 조금 더 숙제. 이거를 어? 영상에 아 진짜? 근데 아무도 안 푸는 거고? 예? 나 혼자 풀어온 거 지금? 슬프다. 근데 왜 73번까지? 1073번. 아 1073번. 그렇네. 번호가 겹쳐. 1073번이 여기 끊기는구나. 자 1173번. 1073번. 네 거기까지가 숙제였네. 아, 자 어쨌든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하나씩 다 할 거예요. 하나씩 다 하고 하면서 이제 넘어갈 건 금방금방 넘어가고 하면서 다 끝내보도록 할게요. 56페이지의 1029번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질 때 나오는 수의 합이 5 또는 6이 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습니다. 5가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성훈아 몇 개일까? 네? 5가 되는 경우 주사위 두 논의 합이 5가 되는 경우 몇 개? 4개요. 4개. 1, 4부터 시작해서 4, 1까지. 그치? 네. 자, 6이 되는 경우는? 저요? 뭐 어렵다고 그래, 마 빨리 해. 1호부터 5일까지잖아. 5개요. 이거 이씨 세고 있어. 5개죠? 그러니까 합이 얼마? 4번이요. 네, 그래서 9개, 4번이 됩니다. 그치, 찬아? 네. 찬아, 그러면 32번에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선택할 때 4의 배수 또는 6의 배수. 4의 배수 몇 개 있어? 25개. 6의 배수 몇 개 있어? 16개요. 16개 있어. 겹치는 거 있니? 네. 그러면 누가 겹쳐? 12. 12의 배수? 네. 12의 배수 몇 개? 8이요. 8개요. 8개. 자, 그러면 2의 배수가 25개. 그치? 네. 그 다음에 뭐였지? 4의 배수가 25개. 6의 배수가 아까 전에 16개. 거기서 겹치는 수 8개를 빼줘야 되니까 25 더하기 16 빼기 8. 그래서 얼마? 33이요. 33. 됐어요? 자, 35번 말고 39번 갑시다.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수를 A, B, C라고 했을 때 2차 방정식이 중근해가는 순서상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뭘 말하는 거지? 뭐가 돼야 된다? 중근해가 된다. 혜린아 뭐 돼야 돼? 중근해가 되려면? 어? D가 0이다. 그래, 판별식이 0이다. 그럼 걔는 4분의 D를 쓸 거고 4분의 D의 값이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겠지. 맞니? 그럼 얘가 0이야. 그럼 B제곱이 AC야. 그치? 자, A가 1이면 C가 뭐가 될 수 있다? 자, B를 기준으로 쓸게요. B를 쓰고 A를 쓰고 C를 쓰는 수를 합시다. 됐니? 자, A가 1, B가 1이면 B제곱이 1이니까 AC가 1. BC는 뭐가 돼야 돼? A하고 C는. 형훈아, B제곱이 AC야. 네. B가 1이야. 그럼 AC는 얼마? 1. 1이야. 그치? 자, 우리가 B제곱이 AC라고 A가 1이 되는 걸 찾는 거야. 그러면 A랑 B는 뭐가, A랑 C는 뭐가 돼야 돼? 네.
갑자기 왜 저러지? 저요? 어. 야, 곱해서 1되는 두수 뭐 있어? 자연수죠? 1, 11이요. 1밖에 없어. 주사위 눈이래잖아. 이씨. 아 그렇네. 자, 그 다음에 b가 2가 되면 이 값이 4가 돼야 되고 4가 되려면 1하고 4 맞아? 2하고 2 4하고 2 4하고 1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됐니? 자, b 값이 3이면 얘가 9가 돼야 되는데 주사위 두 눈에 곱의 형태가 9가 되는 경우에 뭐 있어? 3 곱하기 3 말고는 없지? 네. 자, 얘가 4가 되면 16이 돼야 되는데 곱해서 16 되는 수수는 4, 4밖에 없어요. 그러면 5일 때도 5밖에 없어요. 그치? 6일 때도 6, 6일 때밖에 없어요. 자, 몇 개요? 다 세면 8개. 네, 8가지입니다. 그래서 순수상의 개수는 8개입니다. 됐습니까? 자, 넘어가서 1044번, 1144번 봅니다. 자, 두 주머니 A, B로부터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공 6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A 공에서 하나씩 꺼낼 때 공에 적힌 수를 A, B라고 합시다. A 더하기 A 더하기 A, B가 홀수인 경우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 A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A, B가 홀수. 이게 성립되려면 언제 성립하죠? 합이 홀수다. 세 수의 합이 홀수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어? 두수가 홀수. 두수가 홀수면 새끼야. 두수의 합은 짝수인데? 그렇네. 홀수. 세 수의 합이 홀수야.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고. 짝수가 짝수가 2개, 홀수 하나. 또는 홀수 3개. 홀수 3개. 하나. 네. 알겠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시면 답이 없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홀홀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A가 선택할 수 있는 개수가 몇 가지? A는 몇 가지? 세 가지. 네, A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입니다. 좀 어떻게 써야 되냐? 네, 이렇게 씁시다. A 꼴 B, A, B가 홀수 이렇게 되는 걸 쓸 건데 그러면 A가 우리가 생각하는 게 3가지 B가 생각하는 게 3가지 A, B는 몇 가지죠? 자, 누나에 홀홀홀이라고 했는데 A가 3가지, B가 3가지죠. 그러면 A, B는 무조건 숫자가 정해지는 거 아니야? A랑 B 값이 정해지면? 그치? 한 가지죠. A, B의 개수를 한 가지로 봐야 되는 거야. 왜냐면 얘 숫자가 정해지고 이 숫자가 정해지면 사실 이 새끼는 관계없이 무조건 숫자가 정해져.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A, B, A, B가 홀수라는 건 그냥 A와 B가 홀수인 것만 보면 되는 거죠. 사실 A, B는 값을 정할 수도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가 돼버린다. 그럼 여기 곱할 거니까 우리 몇 가지가 될 거냐면 9가지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두 번째 방금 전에 찬이가 우리가 2개가 짝수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2개가 짝수라고 하면은 A가 짝수면 A, B도 짝수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A가 홀수고 B가 짝수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뭘 표시를 못했지? A가 짝수인 경우에 B가 홀수가 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 얘네들은 성립하겠죠. 됐니?
자, 그러면 A가 홀수인 경우 세 가지, B가 짝수인 경우 또 세 가지고, A가 짝수인 경우도 세 가지, B가 홀수인 경우도 세 가지니까 다 곱하실 거란 소리야. 얘도 9개, 얘도 9개, 얘도 9개, 다 모두 9개씩 있으니까 모두 우리 27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자, 1049번을 갈 건데 1049번 가기 전에 45번 하나 풀고 49번도 같이 풀죠. 이거는 약수의 개수인데요. 54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몇 개죠? 이 곱하기 2, 3의 세제곱이에요. 숫자를 3개? 예. 자, 봐. 네, 이걸. 어? 아닌데. 뭐라는 거야? 이걸 한번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하는 건데 54의 형태는 2의 1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입니다. 6개. 됐어요? 얘네가 갖고 있는 약수의 개수는 모두 8개죠. 아, 왜? 이곱하기. 우리가 이 녀석의 약수를 카운팅해서 만들 때 표를 그려서 보통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2의 0제곱과 2의 1제곱, 3의 0제곱과 3의 1제곱, 3의 2제곱 이렇게 해서 표를 그려서 만든단 말이야. 됐어? 저 칸을 채우면 모든 약수의 종류가 다 나오죠. 근데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형태는 결국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여기에 2의 지수와 3의 지수를 선택을 할 건데 P가 선택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0 또는 1의 두 가지가 되는 거고 Q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0 또는 1 또는 2 또는 3의 세 가지가 되는 거죠. 됐어? 찬아, 네. 됐냐고? 네. 그러니까 결국 얘네가 지수가 1이면 0을 쓰거나 2를 쓴다 안 쓴다가 결정이 되는 거고 지수가 얘가 3이기 때문에 안 쓴다, 하나 쓴다, 두 개 쓴다, 세 개 쓴다 네 가지 경우수가 나온다는 거야. 됐어? 그럼 걔네들을 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뭐가 된다? 이 54의 약수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의 약수의 개수는 결국 몇 개냐라고 했을 때 8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에서 90인데 90은 좀 상황이 다르지? 이렇게 표로는 못 그려. 왜?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온 거죠. 그러니까 2의 1제곱 곱하기 3의 2제곱 곱하기 5의 1제곱이야. 그럼 얘네들의 약수의 개수는 2를 쓴다 안 쓴다 이 두 가지. 3은 안 쓴다, 하나 쓴다, 두 개 쓴다의 세 가지. 맞지? 네. 5는 쓴다 안 쓴다 이 두 가지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얘네 약수의 개수는 12개가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될 거야? 다 더해서 20이겠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1049번에 720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보자는 거죠. 720의 약수의 개수 중에 짝수인 걸 구해보자. 됐어요? 8, 9, 72 곱하기 10이니까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일 거예요. 80 곱하기 9하면 나오겠죠? 됐니? 그러면 여기서 짝수의 개수를 구하라는데 몇 개일까요? 몇 가지? 자, 곱해서 짝수가 되는 경우는 언제죠? 짝수 곱하기 짝수인 경우하고 짝수 곱하기 홀수. 홀수 곱하기 짝수인 경우. 어쨌든 거기에 있는 녀석의 짝수를 곱하면 무조건 저쪽가 다 짝수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 너네가 여기서 약수의 개수를 카운팅을 할 때 어떻게 쓰는 거냐면
2의 지수는 4개 때문에 우린 4가지가 나오는 거야. 2는. 왜? 짝수가 나오셔야 되니까 곱하는 점 중에 반드시 하나 짝수가 필요하지. 그렇잖아? 네. 그러면 우리가 2는 하나 쓴다, 한 2개 쓴다, 3개 쓴다, 4개 쓴다, 4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이 녀석의 약수는 무조건 짝수가 되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므로 우리는 무조건 뭐 해야 될까? 지수 중에 2가 꼭 하나 필요하다는 거죠. 찬이 이해돼? 네. 성훈이도? 성훈아 이해되냐고? 네. 그러면 3은 쓰든 안 쓰든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하나 쓴다, 안 쓴다, 하나 쓴다, 2개 쓴다의 3가지가 되는 거 아니냐고. 3의 경우에. 5의 경우에는 쓴다, 안 쓴다의 2가지 경우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죠. 됐어? 그러니까 얘네 약수의 개수 중에서 짝수인 거는 24개입니다. 됐어? 원래 이 녀석 전체 약수의 개수는 몇 개야? 60개야. 60개가 아니라 30개란 말이야. 30개 중에 짝수의 개수는 24개라는 거죠. 홀수인 것의 개수는 지금 보시다시피 6개만 존재해요. 알겠니? 이게 동전의 개수인데 네, 52번 하나만 풀어보면 되겠네요. 이건 잠깐 풀어볼래요? (1000원짜리) 2장, 500원짜리 3개, 100원짜리 3개.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 자, A값, B값 빨리 구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다 5분 줘야 될 테니 잠깐 멈출까요? 자, 이 문제는 풀고 쉬어야 되니 해봅시다. 지불 방법수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1000원짜리 한 장을 내는 것과 500원짜리 두 개를 내는 걸 다르게 보는 거죠. 지불 방법의 가지수는. 지불 금액수는 1000원짜리 한 장을 내는 것과 500원짜리 두 개를 내는 걸 같은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불 방법의 개수는 아주 단순해요. 어떻게 생각한다? 1000원짜리는 안 낸다, 낸다, 2개 낸다. 3가지죠. 500원짜리도 안 낸다부터 3개 낸다의 4가지, 100원짜리도 4가지 에서 하나 뺍니다. 하나 빼는 건 뭐 때문에 빼? 0원을 지불하는 거는 제외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가 포함되어 있잖아. 모두 다 안 내면 0원이 돼버리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47가지 이렇게 이제 A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6 곱하기 4입니다. 마이너스 1이고요. 뭘까요? 6 곱하기 4 마이너스 1이다. 6 곱하기 4 마이너스 1에서 얘는 23가지로 보거든요. 그래서 A-B는 24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 6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나온 것이냐 이것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되겠지. 얘 4는 뭐냐? 얘 100원짜리야. 100원짜리를 안 낸다부터 4개 낸다. 근데 봐봐. 우리가 이건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우리는 500원짜리 있죠? 3개 있지? 그럼 500원짜리 2개 모으면 1000원짜리를 바꿀 수 있니? 맞아? 하나 맞냐고? 그러면 넌 얘네 둘 갖고 포함시켜서 만들 수 있는 건 500원, 1000원,
1,500원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3,500원까지 만들 수 있는 거냐? 됐니? 맞아요? 아 이거 잘못 썼다. 이거 아닌데? 그럼 얼마? 4, 7, 8? 이네요. 얘는 8로 놔야 되고요. 그러면 얘는 빼면 31가지. 그래서 빼면 13가지가 A-B 값이니까 A-B면 16이네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까 얘기한 거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500부터 3,500원까지 생각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0원부터 3,500원까지 8가지로 보는 거고요. 됐어? 결국 뭐랑 똑같은 거냐면 1,000원짜리 2장이 있고 500원짜리 3장이 있으니까 이 1,000원짜리 2장과 500원짜리 3장을 합쳐서 그냥 500원짜리를 우리가 7개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왜? 왜? 이렇게 섞어서 내나 이걸로 내나 결국 우리가 지불 가능한 금액의 개수는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있기 때문에 얘네가 500원짜리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뭐 해야 돼? 1,000원짜리를 다 뭘로 바꿔줘? 500원짜리를 바꿔줘. 그런데 여기서 왜 이걸 안 했냐? 우린 갖고 있는 100원짜리 개수 몇 개야? 3개죠. 하나만 더 있으면 어떻게 돼? 400원이 되니까 그때는 우리가 100원짜리를 다 바꿔도 돼. 이해돼? 왜? 100원부터 해서 500원까지 다 낼 수 있잖아. 100원짜리 4개만 있으면 500원짜리 하나만 있으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 지금 100원짜리가 3개 있으니까 400원을 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만 여기로 바꿔주게 돼서 500원짜리 7개 500원짜리 7개 있으니까 안 내는 것부터 7개까지 내는 거 8가지 100원짜리는 안 내는 것부터 내는 거 3개 내는 것까지 4가지 곱해서 32가지 중에서 빵원 내는 거 빼서 31가지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쪽으로 옮겨주는 게 관건인 거예요. 알겠어? 잠깐 쉬었다 하죠. 자, 이어서 시작해보죠. 자, 7번에 도로의 개수에 대한 겁니다. 도로 개수는요, 뭘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53번 문제 볼 거고요. A, B, C, D를 연결하는 길이 있고 A에서 지점 출발해 C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할 거냐면 A에서 B 들려서 C를 가는 경우의 수를 볼 거고 A에서 D 들려서 C를 가는 경우를 볼 겁니다. 됐어? 같은 지점을 2번 지나가지 않는다는 소리는 A에서 B 갔다가 다시 A 갔다 D 갔다 C 갔다 이런 미친 짓을 하지 않겠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A에서 B로 가는 A, B, C로 가는 거 A, D, C로 가는 거 방법밖에 없고 이 경우에는 2 곱하기 4 이 경우에는 3 곱하기 2밖에 없습니다. 8개, 6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14가지의 길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됐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55번은 조금 더 어려울 거니까 생각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고요. 색칠한 방법의 가지수인데 이 문제는 2가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56번이고요. 하나는 59번이에요. 자, 이미 중학교 거 2학년 2학기 시험 볼 때 한번 다뤘던 건데 우리 색칠할 때 뭘 가지고 제일 먼저 고려해서 색칠하라고 했었냐? 기억나냐? 산아, 뭐부터 색칠할 거야? 겹치는 데가 가장 많은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 B. 네, 그 다음 B를 색칠한 다음에 A를 칠하든 C를 칠하든 상관없죠. A와 C는 똑같습니다. 아니잖아. B. 그 다음에 B 다음에 반드시 C 해야 되는구나. C, 그 다음에 A, D네요. 그쵸? A하고 D는 어차피 2개니까 똑같고요. 의미는 없어요. 뭐 C부터 색칠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갖고 있는 게 4개의 색깔이기 때문에 B가 4가지, C는 3가지, A는 2가지. 근데 D도 2가지가 되는 거죠. B, C 것만 안 쓰면 되니까. 그래서 얘네를 곱해서 우리는
전체 48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1159번에서는 우리가 색칠을 하려다 보니 갖고 있는 게 지금 4가지가 영역이 되어 있죠. 뭐부터 색칠할 것이냐라고 하면 이 구분을 지수가 없는 상태. A도 2개, B도 2개, C도 2개, D도 2개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원래 이걸 갖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꼭지점을 마주보는 경우라고 얘기를 사실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마주보고 있는 상태 또는 얘가 마주보고 있는 상태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경우의 아이들은 얘네 2개의 색깔을 어떻게 칠하냐에 따라서 B와 D가 색칠하는 경우의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A, C가 어떻게 될 거냐를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A와 C가 다른 색을 칠할 겁니다. 자, A가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일 거고요. C가 칠할 수 있는 경우는 3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B와 D가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A와 C가 쓴 것만 안 쓰면 되기 때문에 2개를 사용했으므로 얘도 2가지, D도 2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문제가 되는 건 A와 C가 같은 색을 칠할 때입니다. A와 C가 같은 색을 칠하면 A는 4개 중에 하나 칠할 텐데 A와 C가 같은 색을 칠할 거기 때문에 사실 A와 C는 묶여 있는 거예요. 영역 자체가. 됐니? 아니면 A가 칠한 걸 갖다 써야 되니까 C는 한 가지라고 보셔도 됩니다. 됐어? 이해돼요? 이해돼? 그러면 B하고 D는 어차피 얘네가 소모한 색깔은 한 가지이기 때문에 B와 D가 색칠할 수 있는 건 각각 3가지가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36가지. 우리는 얘네들을 합쳐서 볼 거기 때문에 84개의 경우의 수가 등장을 할 겁니다. 자. 자, 1160번이고요. 노가다. 우리가 전에 얘기했잖아. 경우의 수를 하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거는 겹치거나 빠지지 않도록 열심히 잘 센다. 이 개념을 갖는다고 했었죠. 서로 다른 A, B, C에 맞는 열쇠를 A, B, C, D라고 얘기를 했을 때 4개를 임의에 꽂아가지고 자물쇠가 열리지 않는 경우를 찾으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이 A, B, C, D, 라지 A, B, C, D에다가 스몰 A, B, C, D를 배치시킬 때 아무도 자기 자리에 가지 않는 경우를 따져볼 거예요. 그치? 그러면 라지 A는 스몰 B, 스몰 A만 못 쓰는 거니까 B를 갖다 쓸 수 있겠죠? 됐니? 그러면 여기에는 B 자리에는 A가 오셔도 되고 C가 와도 되고 D가 와도 되겠지? 됐니? B하고 D를 A와 B를 썼으니까 C와 D는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C 자리엔 D를 꽂고 D 자리엔 C를 꽂아야지만 열쇠가 안 돌아가시겠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은 건 A와 D인데 D 때문에 D를 C에다 배치시키고 A를 B에다 배치시켜야지만 문이 안 열릴 겁니다. 이거 라지로 썼네. 스몰인데. 뭐 남아있는 것도 여기는 C하고 A니까 A를 여기, C를 여기다 배치시켜야 문이 안 열리겠죠? 됐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C가 올 때도 똑같을 거고
D가 올 때도 세 가지가 올 거기 때문에 9가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실제로 그려보시면 조금 다른 양상으로 그려집니다. 세 가지는 똑같은데. 뭐가 다른 양상으로 올 거냐? C가 여기다 갖다 쓰면 우리가 B는 안 썼기 때문에 여기다 갖다 쓰는 게 A하고 D밖에 없어요. B를 못 갖다 쓰게 되죠. 됐니? 그러면 이때는 뭐가 나오냐? 남아있는 게 B하고 D가 남기 때문에 D하고 B를 꽂아야지만 다 안 열리겠지. 근데 이 경우에는 남아있는 게 A와 B기 때문에 이렇게 꽂든 안 열려다. 맞아요? 마찬가지야. 여기다가 또 요번에 갖다 쓸 때는 우리가 D를 썼기 때문에 A하고 C밖에 못 갖다 쓰는 거죠, 우리는. 맞아? 그럼 남은 게 B하고 C이기 때문에 B를 여기, C를 여기에다 해야 안 열릴 거고, 얘 경우에는 A, B가 남았기 때문에 아무 데나 꽂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 써보면 전체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 9가지가 나오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새끼를 완전 순열 또는 교란 순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통계에서는 일반화해서 배우셔야 돼. 고등학생 애들한테 낼 때는요, 고등학교 1학년한테 낼 때는 5개까지 냅니다. 6개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자기 자리에 꽂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A, B, C, D, E에서 A, B, C, D, E, F까지 해서 6개를 한다라고 하면 하나는 열리고 나머지가 안 열리는 경우, 그러면 A가 열린다는 가정하에 나머지를 세고, 나머지를 센 다음에 A가 열리는 경우, B가 열리는 경우, C가 열리는 경우, D가 열리는 경우, E가 열리는 경우, F가 열리는 경우가 있겠죠. 곱하기 6 해가지고 계산하면 돼요. 요 정도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통계를 가시면 10개짜리가 등장해요. 셀 수가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 일반화하는 방법 배우셔야 돼요. 일반화는 그때 가서 배우시도록 할게요. 자, 1163번 얘기를 하고, 이것도 1167번 같이 풀겠습니다. 회원 10명의 모임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각각 한 명씩 뽑을 겁니다. 뭐라고 할까요? 혜린아, 뭐라고 해야 돼? 어떻게 계산해? 네, 720이요. 그러니까 원래는 10명 중에 3명을 순서를 갖고 뽑는다 라고 해서 10p3이라고 하고, 10 곱하기 9 곱하기 8, 720. 이게 끝인 녀석이죠. 됐니? 근데 1167번으로 가시면 이거에 대한 다른 얘기들이 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NP3 마이너스 N 플러스 1P2는 6NP1 이렇게 돼 있죠. 자, NP3이면 뭘 말하는 거냐면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곱하기 N 마이너스 2죠. 맞아요? 사랑하니? N 플러스 1P이면 N 플러스 1 곱하기 N이겠죠. 됐니? 6 곱하기 NP1이면, 자, N명 중에 한 명을 줄 세울 거니까 N가지 경우를 쓰는데 거기다 곱하기 6 하겠다는 거죠. 됐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할 거야? 이렇게 설 거 아니야? N은 0은 아니겠지? 왜? 우리가 여기 써있는 녀석은 뒤에 있는 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수식 자체에서 N이라고 하는 녀석은 3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저 수식을 쓸 수가 없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 상태가 될 거니까 얘를 이제 정리할게요.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이 마이너스 6이 0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정리할게요.
n제곱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5가 0이다. n 마이너스 5 n 플러스 1 이 0이다. n의 값은 5겠죠. 우리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됐니? 그래서 n 값은 5입니다. 라고 잡아주시면 될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줄 세우기에 이웃한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1071번으로 가서요. 선생님 둘, 학생 셋, 학부모 셋. 학생은 학생끼리, 학부모는 학부모끼리. 선생은 지멋대로 그냥 세우면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너희들은 선생님 2명은 A랑 B라고 놓고요. 학생 3명은 CD인데 얘네는 묶어버릴 거예요. 이만큼. 학부모 3명도 FGH인데 얘네도 묶을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몇 개의 그룹으로 볼 거냐면 4그룹으로 볼 거예요. 됐니? 4그룹을 줄 세울 거니까 일단 4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죠. 그치? 거기에 CD2를 이웃하게 세우라고 해서 붙여놓기는 했지만 CD2라고 줄 세울 필요는 없잖아. 같이 있기만 하면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쟤네들을 줄을 세울 거야. 3팩토리얼. 물론 학부모도 안에서 줄을 세울 겁니다. 3팩토리얼이야. 그러면 우리가 원하시는 건 얘네들을 곱할 거죠. 자, 24 곱하기 6 곱하기 6입니다. 됐어요? 144 얘네 곱하면 144고 144에다가 6을 곱하는 거니까 144면 840 네, 24 864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근데 이웃한 건 이렇게 세는데 자, 지금 보면 A, B, C, D, E, F의 6개의 문자 중에서 A와 B는 이웃했으면 좋겠어요. 됐니? D와 E는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됐어? 그럼 얘를 어떻게 세울 거냐? 이건데 자, 지금부터 잘 알아들으셔야 돼. 원래 너희들한테 보통 학교 문제는 이렇게 설명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얘네들을 그냥 이웃한다라고 보고 하나, 둘, 셋, 4개의 그룹이 있어 4팩토리얼에 됐니? 얘네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5팩토리얼이구나. 미안해. 5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하겠죠? 그러면 D와 E가 이웃하든 말든 상관없이 줄 세우는 경우의 수가 나오죠. 맞니? 그러면 120 곱하기 2니까 240이요. 그 다음에 5팩토리얼 요번엔 D와 E를 이웃하도록 전체 4개의 그룹으로 보고 4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을 구하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96까지가 돼요. 됐니? 그래서 240 마이너스 96을 해가지고 144다. 이렇게 구하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일반적인 문항풀이에요. 얘가
A, B만 이웃. 얘는 A, B와 D, E가 이웃한 경우. 이걸 해서 뺐죠. 근데 이렇게 구하는 방식은 좋지가 않아. 3명만 되면은 3명이 이웃하지 않기만 하더라도 이 문제를 못 풀죠. 이렇게.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다른 풀이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D, E를 제외한 줄 세우기부터 합니다. 됐어요? D, E를 제외한 줄 세우기면 3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이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경우의 수는 12개란 소리죠.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이 녀석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 둘, 셋 여기에 얘네들이 서 있을 거예요. 맞니? 그러면 얘네들 사이에는 앞에 빈 공간, 중간에 여기 사이, 여기 사이, 여기 빈 공간 이렇게 해서 4개의 빈 공간이 생기죠. 그러면 이 4군데에다가 D와 E를 각각 한 명씩 줄을 세우면 얘네들은 절대로 이웃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우리는 뭘 할 거야? 이 4개의 공간에 의해서 4공간 중에 2공간에다가 2명의 아이를 줄 세울 거야. 됐어? 그래서 6 곱하기 2 곱하기 12 해서 144 이렇게 구하는 걸 좀 더 이렇게 구하는 걸 선생님은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래야 3명짜리도 줄 세울 수 있어요. 이해되니? 3명이 이웃하지 않게 하는 것도 이렇게 해야지만 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자, 넘어가서 78번으로 갈게요. 번갈아 줄 세우기. 9개의 자연수 중에서 7개의 숫자를 이용하여 7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짝수와 홀수가 번갈아 나타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우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럼 홀로 시작해서 홀로 끝나는 경우, 짝으로 시작해서 짝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겠죠? 끝나는 경우가 있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짝으로 시작을 하실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될 거냐? 갖고 있는 짝의 개수가 몇 개야? 1부터 9까지. 성훈아 몇 개? 네. 1부터 9까지 짝의 개수 몇 개? 네. 1부터 9까지 짝의 개수 몇 개? 샤프시면 대로 들었어요. 1부터 9까지 짝의 개수 몇 개냐고. 그게 앞뒤 내용을 다 못 들어. 1부터 9까지 짝의 개수가 몇 개냐 묻잖아. 그게 어려운 얘기야? 둘, 셋, 4개. 4개라고 그지야. 네. 1부터 9까지의 개수에서 7개를 뽑아서 홀짝홀짝 반복되게 놓겠다고. 네. 그러면 우리가 짝으로 시작해서 짝으로 끝나려면 4개의 짝수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원래 갖고 있는 것도 4개밖에 없어. 굳이 얘기하면 4P4고 원래 그냥 4팩토리얼이죠. 됐니? 호랑이 개수는 자나 몇 개? 5. 그러면 5개 중에 뭐 해야 돼? 3개를 줄 세우면 되겠지? 얘네 곱하겠다고요. 24 곱하기
543이면 60인가요? 됐어? 1440까지. 홀짝홀짝 세우려고 하면 요번에는 홀이 먼저잖아. 5P4 그 다음에 짝은 4개 중에 3개만 줄 세면 되겠죠. 4P3 곱할 겁니다. 됐어요? 5P4는 120가지, 얘는 24가지, 그래서 얘는 7200까지. 됐을까요? 아니네? 7200이 아니라 얼마야? 7200이 아니지? 미쳤나봐. 24 곱하기 24, 24 곱하기 얘 두 배니까 2880이네. 됐을까? 두 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4320까지인가요? 자, 81번과 83번을 볼게요. 1081번 봅니다. 부모 4명과 자녀로 이루어진 6명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7인승 자동차를 타려고 하고 부모만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고 했을 때 6명이 좌석을 배치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지. 자, 운전석에는 부모 중에서 한 명을 태워야 되죠, 분명히. 그럼 여기 두 가지가 나오겠죠. 자, 남은 자리는 몇 가지지? 몇 개? 몇 개? 남은 자리. 크게 얘기해. 뭐 이렇게 기어 들어가게 얘기해. 들리지도 않겠어. 6개야. 그치? 그럼 6명, 6개에다가 지금 몇 명을 태울 거죠? 6자리에다가 몇 명을 태울 거야? 4명. 어? 4명. 5명. 운전석에 엄마하고 아빠가 같이 앉을 수 없잖아. 한 명은 운전을 할 건데 한 명은 운전 안 할 거거든. 엄마는 아빠 중에 한 명은 남을 거고 나머지 다 그 자녀 4명이 앉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남은 자리 6개인데 이 6개의 자리 중에서 5개만 우리가 채울 겁니다. UPO로 봐야 돼요. 그래서 얘를 곱할 거고요. 2 곱하기 120까지기 때문에 240까지가 될 거예요. 응? UPO가 아니다. UPO 240 아니지? UPO면 얼마냐? 720이죠. 1440이요. 됐습니까? 자, 83번에 크기가 서로 다른 검은 돌 3개와 흰 돌 2개를 일렬로 배열하려고 했을 때 검은 돌은 작은 순서로 나열을 할 거고 흰 돌은 아무 곳에나 나열할 때 5개의 돌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자, 1083번 빨리 얘기를 해봐. 1183번. 검은 거 3개, 흰 거 2개. 검은 거는 크기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박찬, 어떻게 하면 풀 거야?
검은색 3개, 흰색 2개. 검은색은 반드시 크기 순으로 나열할 겁니다. 흰색은 크기랑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흰색은 서로 다른 녀석인 거고 검은색도 서로 다른 녀석이긴 한데 크기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전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배열할 수 있을까? 검은색을 만약에 A, B, C라고 하고 이 관계성을 갖는다라고 하면 검은색은 A, B, C 순으로 무조건 나열을 하셔야 됩니다. 맞아? 그러면 저 사이에다가 우리가 흰 돌을 꽂아낼 거냐? 이럴 수는 없거든. 왜? 우리가 언제 생각하기 잘못하게 하는 게 여기다 흰 돌을 막 이렇게 꽂아. 4개 중에 2군데다. 아니야. 검은색 2개 사이에 A, B 사이에 2개 다 존재할 수도 있고 B, C 사이에 2개 다 존재할 수도 있고 C, D, C, D 쪽에 다 존재할 수도 있단 말이지. 됐어? 그러니까 이런 우리는 이렇게 못하고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반대로 생각해. 우리가 갖고 있는 자리 개수는 5개. 거기에서 이 흰 돌을 먼저 어디다 쓸 건지 배열하란 말이야. 여기다 할 건지 여기다 할 건지 뭐 이런 식으로. 됐니? 그러니까 흰 돌의 자리를 배치를 할 거고 5개의 자리 중에서 흰 돌 자리는 2가지죠. 됐어? 흰 돌 자리를 2개를 배열을 하고 나면 남은 3자리가 되면 이 3자리는 무조건 ABC 순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돼버리는 거죠. 아, 미안해. 5 곱하기 4니까 20이구나. 됐어? 졸라 쉬운 문제야 사실은. 뭐만 하면 된다. 흰 돌만 배치시키면 검은 돌은 자동으로 자기 자리가 정해진다는 거죠. 왜?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알겠지? 자, 나머지 이제 줄 세우기 계속 하는데요. 자, 86번 어떻게 풀지 고민 좀 해봐. 지우는 동안. 자, 우리 기본적으로 겹치거나 빠지지 않도록 세는 거라고 했잖아. 자, 얘부터 생각해보자. 됐지? 그럼 얘는 뭐니? 요 세 자리에다 애들 오기만 하면 되니까 3팩토리야? 맞아? 꼭 A와 B가 앞에 있고 B가 뒤에 있을 필요 있을까요? B가 앞에 있고 A가 뒤에 가도 상관없지? 곱하기 2 12가지요. 됐지? 그럼 두 번째 이 경우가 생기겠죠? 맞니?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 3팩토리얼 이거 3팩토리얼 곱하기 2 하겠지? 맞아? 얘랑 얘랑 자리 바꿀 수 있을 거고요. 얘랑 얘랑 자리 바꿀 수 있겠지? 곱하기
2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얘가 24개, 고합 36가지. 됐죠? 이건 질문이 나올 것 같긴 한데 87번만 보고 질문 다음에 받자 그냥. 87번에 서로 다른 소설책 2권 있고요. 서로 다른 만화책 3권이 한 책꽂이에 꽂을 겁니다. 적어도 한쪽 끝에는 소설책이 꽂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됐니? 자나? 맞아? 그만 좀 줘라 이 새끼야. 자꾸만 부르게 되잖아. 박찬, 네. 적어도 하나가 한쪽 끝에 소설책이야. 됐어? 네. 그러면 앞에 소설책이 와도 되지? 맨 앞에. 네. 맨 뒤에 소설책 와도 되지? 네. 맨 뒤와 맨 앞에 소설책이 둘 다 와도 되지? 네. 그러면 맨 앞과 맨 뒤에 소설책이 아닌 만화책만 안 오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1087번 이렇게 풀어. 1187번은 앞뒤 만화책을 꽂을 거야. 그러면 얘는 3P2죠. 2개 중에 3개 중에 선택해서 맨 앞에다가 만화책 하나 꽂고 맨 뒤에다 만화책 하나 꽂았지. 그러면 남는 책의 개수는 소설책 2권에 만화책 1권, 3권 남았지? 나머지 줄 세워. 선택. 됐어? 그럼 얘네 개수는 36가지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을 전체 5개를 다 줄 세우는 경우의 수에서 이 36개를 빼면 우리가 원하는 녀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84가지입니다. 이렇게 볼 거예요. 됐나요? 자, 91번 봅니다. 갖고 있는 숫자가 0부터 4까지예요. 이걸 갖고 서로 다른 내수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자연수 중 홀수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네 자리 자연수니까 하나, 둘, 셋 중에서 맨 마지막에 홀수가 오려면 이 경우 2가지 번밖에 없죠. 1하고 3 오는 경우. 성훈아 맞니? 자, 이 경우의 수 몇 가지죠? 예. 어? 아. 맨 끝에 1이 오는 경우 어떻게 돼? 뭐 곱해야 돼?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 2 곱하기 2 곱하기 어? 뭐라고? 2 곱하기 2 곱하기 왜 2야? 갖고 있는 숫자의 개수가 몇 개인데? 선아? 0에서 0에서 4까지 몇 개? 0에서 4까지 몇 개? 숫자 개수 몇 개면 0부터 4까지. 아. 네? 0부터 4까지 숫자의 개수 몇 개냐고? 5개요. 5개. 그 중에 하나 썼어 1. 근데 그럼 맨 앞에 몇 개 올 수 있어? 근데 0은 뭐 뭐다? 그럼 뭐들? 처음 맨 앞에 몇 개 오냐고? 2개. 왜 2개야 이 미친놈아? 네? 아, 3개. 3개지. 아. 그 다음은 100의 자리는 그래 1000의 자리는 3개 왔어. 100의 자리는 몇 개? 3개. 3개. 10의 자리는 몇 개? 2개. 2개. 그래 뭐 뭐라는 거야 지금. 18가지고요. 얘도 3 곱하기 3 곱하기 2예요. 18가지. 그치 성훈아? 네, 성훈이래. 그치 찬? 네. 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1번. 자 넘어가요.
자, 사전식 배열입니다. 너희가 더럽게 못하는 거죠. 1198번을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을 여기서 끝낼게요. 남은 시간 동안은 숙제를 하라고 할 겁니다. Answer. 자, 사전식 배열인데 사전식 배열이 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너희들 뭐라고 하냐면 그냥 내림차순 정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가 차수가 제일 낮은 새끼고요. W가 제일 큰 새끼죠. 이렇게 보도 돼요. 그래서 이걸 숫자화 시킬게요. 자, 알파벳 순으로 본다고 했을 때 A가 1번에 오는 거 맞지? 얘가 1번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는 새끼는 누구? 2요. 그 다음에 N 얘가 세 번째, 얘가 네 번째, 얘가 다섯 번째, 얘가 여섯 번째. 맞아? 지금 써있는 숫자는 어떻게 해야 돼? 숫자로 본다라고 하면 135,624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녀석을 갖고 숫자를 만든다 라고 했을 때 295번째 오는 숫자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1로 시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의 숫자를 가지니까 얘네가 가질 수 있는 아니다. 6자리 숫자구나. 이렇게 되는 건 5팩토리알에 120까지일 겁니다. 맞죠? 만약에 2로 시작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똑같이 5팩토리알에 120까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295번째 i이기 때문에 3으로 시작하는 애 끝까지 세면 안 돼요. 3으로 시작하는 어떤 새끼겠죠. 그러면 3, 1로 시작하는 녀석을 볼게요. 얘는 4팩토리알이고 얘는 24개겠죠. 여기까지가 숫자의 개수와 문자의 개수, 저기 사전식 배열하게 되면 몇 가가 나오는 거냐면 95번째까지는 하나 더 봐야 되는구나. 3, 2까지. (48개) 얘가 288번째 숫자까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니? 그러면 3, 4, 1로 시작하면 3팩토리알 6가지 여기까지가 294번째 숫자가 나오는 거죠? 맞니? 서연하고 이해 안 돼? 여기까지 됐어? 그럼 95번째 숫자는 3, 4, 1, 2 남아있는 게 5하고 6이네요. 3, 4, 1, 2, 5, 6이 아니라 3, 4, 2, 1, 5, 6이 얘가 295번째 수가 나오는 거죠. 숫자로 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문자로 다시 바꿔줘. 그래서 N, R, E, A 그 다음에 S, W 이런 새끼가 되겠죠. 이런 글자는 없지만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답은 3번이 되시는 거예요. 됐어? 사전식 배열은 대부분 너희들이 더럽게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너네 뭐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하냐면 숫자로 계산하시는 게 가장 편해요. 알겠지? 숫자를 작은 것부터 큰 거로 순서대로 쓴다. 이 개념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166페이지까지 숫자가 좀 많은 건 아는데 파이팅 넘치게 풀어오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겁나 질문 받아야겠네. 네, 하세요. 여기까지 하죠.